네, 안녕하세요. 촌으로 갑시다. 촌스러운 방송입니다. 네, 오늘은 경기도 안성 죽산면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 그 토지를 2번 정도 제가 동영상을 찍어서 알려드렸는데, 현장에 와보면 도면하고 지적도상의 어, 지도상에 면적하고 여기 와서 보는 면적이 어떻게 적용이 잘 안 되는 듯 해요. 그래서 이렇게 뭐 3번씩이나 또 와서 동영상을 또 찍게 되는데요. 오늘 아주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선택에 조금 도움이 좀 되셨으면 합니다. 네, 지금 뭐 2필지는 완료됐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나머지 여기 이제 50평 같은 경우는 이제 카라반 주차장이나 정박지, 캠핑카 정박지로 쓰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는데, 과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이 50평에 들어가는 건가? 아니면은 저 안쪽에 땅, 전체적으로 150평, 100평, 뭐 200평이라고 하는 저 안쪽의 땅도 어디가 경계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기상으로는 이렇게 이제 가을이 깊어가고 있고요. 갈대가 이렇게 바람에 날리고 있는 이 가을 바람이 아주 좋은 이런 11월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 가을철에 준비를 해놔야 내년 봄에 씨 뿌리고 여기서 하다못해 상추든 고추든 쑥갓이든 여기서 이제 재배를 해서 쌈도 좀 싸먹고 봄철에 여기 와서 그래도 작물도 심고 농산물도 좀 심고 그리고 나무도 좀 심고 그렇게 작업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딱 그 봄철 되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농막으로 떠나고 나도 농막 준비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제 봄에 준비하게 되면 여름이 되겠죠. 한 계절 다음으로 미뤄진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가을철에 준비를 이렇게 해 놓으면 이제 내년 봄 아니면 뭐 늦가을 좀 더 뭐 12월 정도 부터 이제 쓴다고 볼 수 있으면 뭐 성탄절이나 크리스마스 때 한번 다녀가기도 하고, 겨울철에 여기 와서 좀 이제 미리 봄철 이제 농사 짓기 전에 먼저 작업을 좀 해 놓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먼저 미리 한 계절 앞두고 준비를 해야만 이 농막 같은 경우는 순탄하게 이렇게 일정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우선 그 땅부터 간략하게 짚어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 농막을 이제 앞으로는 이제 농막이라는 그 단어가 바뀔 것 같아요. 이 농막이라는 것은 이제 창고나 움막 형태, 농사를 짓기 위한 하나의 움막 형태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됐었는데, 이제 그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 텃밭 주택으로 이제 그 완전한 주택 개념하고 농막 개념의 한 중간쯤 되는 텃밭 주택이라는 단어가 앞으로 쓰여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텃밭을 하고 농사용으로 쓰는 하나의 구조물인데, 이제 용도가 이제 농막이라는 것보다는 이제 뭐 힐링 용도나 아니면은 농사용으로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용도에 맞게 이제 쓰임새를 이제 가져가는 이런 형태로 이제 텃밭 주택이라는 그 이름으로 아마 쓰여질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지금 논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위성곤 의원이라고 그 이제 그 민주당 출신이죠. 민주당 의원 어딘가 저 제주도 저 그쪽인가요? 하여튼 그분이 이제 농림축산부
이 소속 그 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분 같은 경우가 이제 법안을 이제 앞으로 제출을 하려고 하고, 지금 이제 주장하는 바가 이제 예산 심의를 하면서 이제 그 또 얘기를 또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얘기인가 하면은 기존에 이제 농막 형태가 이제 규제를 하다가 보니까 사실상 이제 이 농막이라는 그 기능을 하지를 못한다. 6평이라는 것이 사실상 좁기도 하고, 그러니까 면적도 좀 늘려야 되겠고, 그리고 뭐 진흙탕을 밟으면서 농사를 짓다가 농막이라고 들어가게 되면은 흙탕물을 바로 밟고 방으로 들어가, 방이 아니라 실내로 들어가라는 얘기냐. 그러니까 앞에 데크도 좀 허용을 하자. 그리고 위쪽에서 이제 비가 이제 여름철 같은 경우는 비가 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소나기가 바람 불고 이럴 때는 비가 이렇게 치고 이렇게 되면 안쪽까지 젖고 이러니까 위쪽에 이제 뭐 지붕 같은 것도 좀 넓히도록 그렇게 해주자. 그리고 이제 뭐 들어가는 입구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그 어느 정도의 유격을 좀 주자하는 것, 그런 것을 좀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개념 정리를 좀 하자. 어떤 개념이냐 하면은 이제 농막이라는 거는 당연 뭐 그냥 농사만 짓고 그런 기능에서 벗어나서 도시민들이 시골에 와서 이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국토도 이제 효율적으로 같이 운영을 하고, 그 도시민들은 이 농사를 지으면서 힐링을 좀 할 수 있는 것을 허용을 하자. 왜 그렇게 빡빡하게 그냥 규제만 해서, 아니 같은 국토인데도 이거는 그냥 농사만 짓고 여기 와서 숨 쉬면 안 된다. 여기 와서 밥 해 먹으면 안 된다. 여기 와서 뭐 이 농지에서 뭐 앉아 있으면 안 됩니까? 농사만 꼭 지어야 되나요? 이 여러 가지 규제를 너무 해야 되니까 이거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이건 완전 그 통제 국가에 속하는 이런 걸로 인식들이 되기 때문에, 이 농막이라는 이 단어 자체도 이제 텃밭 주택으로 이제 바꾸자는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여야를 막론하고, 이게 이제 규제가 너무 강화를 돼서 이게 통제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 부동산이 이제 위축을 받고 잘 팔리지도 않고, 이 부동산이라는 게 겁을 한번 줘버리면요, 잔뜩 겁을 먹고 국민들이 땅 같은 거는 이제 매매가 잘 안 돼요. 특히 이제 요즘 같이 이제 이 농촌들이 힘들어하고 유동인구가 이 농촌에 자꾸 와서 전부 다 좀 이렇게 와서 소비도 하고, 그리고 이제 땅이 좀 팔려야 뭐 몇 천만 원, 몇 억대가 왔다 갔다 하니까 농촌 경제가 휙휙 돌아가겠는데, 뭐 와서 뭐 빵 한 조각, 그리고 뭐 기름 그 차 한번 놓고 이렇다고 해서 경제가 팍팍 돌아가진 않아요. 제일 먼저 경제가 돌아가는 거는 땅이거든요. 그 이제 농부들의 가장 큰 자산은 땅이에요. 이 땅을 팔아야 자식들 뭐 뒷바라지도 해주고 학교도 보내고, 그리고 뭐 이제 노년에 조금 이제 쓰다가 돌아가시고 싶은데, 이 뭐 땅 자체를 갖다 팔지도 못하게 이렇게 자꾸 그냥 심리적으로 억압을 주게 되면은 힘들어지니까, 이제 국회의원들도 이제서야 좀 머리가 좀 돌아가시는지, 국민들은 다 알고 계시는데 국회의원만 모르더라고. 이게 농촌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걸 모르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조금 꿈에서 깨어나신 분들이 조금씩 한 분, 두 분 생겨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조혜진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법안도 발의를 했고, 그래서 이제 뭐 6평이 작다는 거는 국회의원들을 다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은 국민들 좀 편할 수 있게, 농부들도 좀 발 뻗고 내 자산 좀 팔아서 나도 좀 편안하게 좀 이제 맛있는 고기도 좀 사 먹고 자식들한테 용돈도 좀 이제 팍팍 주면서, 또 전세금 때문에 그 도시에서 자식들 그 힘들게 사는 거를 보니까 가슴 아프잖아요. 그러면 내 땅 좀 팔아 갖고 그 전세금이라도 한 절반이라도 좀 주고 싶은데, 이 땅이라는 거는 농부들에게는 이게 큰 자산이에요. 옛날로 말하면 이제 소 팔아서 자식들 농사 짓고, 자식들
그 뒷바라지 해주고 학교 보내고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규제만 할 게 아니라 농부들도 먼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도시에서 오시는 분들, 도시민들이 시골로 오는 거를 이걸 규제를 하는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규제를 하면서 시골을 살리겠다고 그렇게 하는 이렇게 바보 같은 국회의원들이 어느 나라에 있겠나고, 대한민국이나 존재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여튼 뭐 이런 좋은 의견들이 이제 국회에서도 나오고 돼 있고, 이게 농축수산부에서 요걸 이제 다시 한번 여론조사 그리고 이제 실태조사를 조금 한 다음에 이제 이거를 현실화를 시켜서 텃밭 농막으로 공식 뭐 이렇게 할 모양인 것 같아요. 뭐 아직까지는 정해지진 않았는데 나온 얘기가 이제 그 명칭이 텃밭 주택으로 해서 텃밭에다 주택 용도로 이렇게 자유롭게 좀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하자 하는 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이 텃밭 주택이 굉장한 그 국민적인 호응을 얻을 수 있겠고, 여야를 막론하고 어느 국회의원이든 간에 이 텃밭 주택을 들고 나와서 이걸 가지고 현실화를 시키겠다 하는 사람은 무조건 당선이야. 제가 볼 때는. 잘 선택하세요. 뭐 이리저리 빡빡하게 뭐 힘들게 경쟁자들을 어떻게 이기느냐 이렇게 뭐 잔머리 쓰지 말고, 가장 좋은 거는 국민들의 희망사항이 뭐예요? 로망이 뭐예요? 국민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골이나 이렇게 경치 좋은 곳에 가서 주말이면 그래도 자손들하고 가서 좀 고기라도 좀 구워 먹으면서 텃밭도 좀 키우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로망입니다. 근데 그걸 자체를 막는다는 거, 이거는 국회의원 나 떨어지고 싶소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텃밭 주택을 앞으로 내세워서 내가 적극적으로 밀게 하는 사람 무조건 당선이요. 신경 쓰지 말고 그것만 내세우면 전 국민이 다 좋아해. 기억하세요. 텃밭 주택 요걸 들고 나서는 분들은 무조건 당선이다. 기억하세요. 아무리 머리 나쁜 국회의원 아저씨들도 기억을 하시겠죠. 옛날처럼 뭐 농사 짓는 사람만 땅을 사세요 파세요 요따구 소리, 요런 소리 좀 하지 마요. 이건 가보경장 시대를 지나서 완전한 구석기 시대 때 얘기니까 이제는 좀 깨십시오. 국민들은 다 깨어 있어요. 국회의원만 깨시면 됩니다. 싸우지 마시고, 치고받고 싸우는 거 안 좋아요. 누가 이겼다고 해서 아이고 뭐 잘했다, 절대 안 합니다. 싸우지 마시고 머리 쓰세요. 국민들이 가려운 것이 무엇인가, 좀 잔머리 좀 그런 데 쓰지 말고 큰 머리, 빅픽처를 좀 그리라고요. 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지금 현실적인 부분을 먼저 짚어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들도 이제 이런 희망이 있구나 해서 알지. 토지 이렇게 사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굉장히 궁금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보시고 안심하시고, 이제는 앞으로는 농막이 활성화가 됩니다. 되고 그때 가서 부랴부랴 뭐 땅 사랴 이러면 땅값이 서서히 오르게 돼 있겠죠. 아무리 시골이라도. 그러니까 지금이 찬스입니다. 지금이 이제 조정이 좀 많이 되어 있어요. 뭐 시골 땅값들도 많이 조정이 되어 있어서 거품도 거의 완전 싹 빠졌어요. 지금이 땅 살 수 있는 시기입니다. 조금 더 지나면은 또 땅값이 오를 수 있어요. 지금 보여지는 여기는 이제 두 필지는 나가 있고, 지금 200평 정도가 여유가 좀 있는데, 저 위에서 본다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분할이 되게 되면, 두 개가 예를 들어서 이제 분할이 됐다. 그러면 두 개는 저기서부터 하나, 그리고 이렇게 나눠서 두 개, 이렇게 될 텐데, 여기 한 필지가 이제 예를 들면 100평, 150평 이렇게 된다면, 저 끝에 있는 부분이 국어를 포함해서 48, 9평 정도 되는 게 있어요. 이제 그게 뭔가 하면 이제 카라반 주차장으로 사용해라 해서 카라반 정박지로 제가 소개를 드렸죠.
그게 이제 요 지금 보면은 제가 위치를 말씀드릴게요. 들어오시게 되면은 저 위 도로에서 이제 이렇게 내려다보는 형국인데, 이제 아래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렇게 갈대숲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앞쪽에 여기 국어입니다. 국어. 농막 같은 경우는 이 국어가 있어야 농막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배수 시설도 되는 이 국어가 이렇게 있고, 국어 바로 딱 붙어서 이렇게 토지가 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햇빛이 하루 종일 이렇게 일조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는 어떤 작물을 심어도 다 성공해요. 다 잘 돼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게 산수가 너무 경치가 좋습니다. 앞이 뻥 뚫려 있고 시원하게 뚫려 있고, 멀게 앞에 뻥뷰로 해서 뻥 뚫려 있는 뷰가 돼 있고, 예, 이런 식으로 쭉 돼 있어서 아주 뭐 정말 훌륭한 좋은 이런 입지 조건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위쪽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카라반 정박지라고 해서 그 50평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어디부터 어디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을 드릴게요. 위쪽에서 아무래도 이쪽을 이렇게 해서 들어오시게 될 것 같으니까,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차가 진입을 하겠죠. 저쪽에서 이제 반대로 제가 이제 나가고 있으니까요. 저기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삼거리에서 이렇게 이제 요 앞에 요 토지입니다. 요 토지고, 이 토지에서 이제 두 필지는 이미 매매가 계약됐다고 보시고, 그리고 이제 두 필지가 남았는데 사실상 평수는 면적으로 따지면 200평 정도가 되는 거예요. 200평이 한 사람이 하게 되면은 끝나는 거고, 그리고 이제 150평을 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이제 150평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여기 땅하고 이제 저 끝에 땅이 분류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필지가 두 개예요. 여기까지 오시게 되면은 표시를 해 놓으면 좋겠는데, 제일 알기 쉬운 거는 뭔가 하면은 요 쓰러진 나무 있죠. 요 나무 끝 정도부터 해서 여기서부터 저 위쪽에 이제 도로 옆에 붙어 있는 땅이다. 요 땅이 이제 48, 9평 정도 되는, 이제 50평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땅이 이제 여기가 카라반 정박지가 되는데, 카라반이 이리로 들어와서 이렇게 카라반이 진입해서 여기 이제 정박지로 사용하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150평일 때는 여기서 이제 이쪽 덩치 큰 거는 이제 끝났고, 여기 이제 남아 있는 거는 이제 50평이 남게 되는 거죠. 남아 있는 평수가 200평이니까 150평 하면은 요건 끝나는 거고, 요게 이제 50평이 남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카라반 정박지로 사용하면 되는 거고, 200평을 사용하시겠다 그러면 요거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카라반 정박지는 없어지는 겁니다. 예, 그러면 200평을 다 쓰시면 끝나는 건데, 여기서 설명할 게 하나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제가 지번을 드리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 이제 본 땅하고 옆에 있는 조그만 땅하고 카라반 정박지라고 하는 요 땅하고 중간에 국어가 있습니다. 그 국어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이렇게 이제 국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 앞쪽까지 이렇게 국어가 있는데, 이 국어가 한 20평 나오나요? 한 20평 정도 국어를 쓸 수가 있고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끝 지점은 저기 전봇대 보이시면은 이 토지에 이제 작은 토지 이제 끝단에 있는 한 필지, 카라반 정박지라고 하는 끝 지점이 어딘가 하면 편하게 도로에서 보면은 이렇게 도로가 파져 있는 이렇게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가 끝 지점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저 아래가 국어입니다. 이렇게 내려가면서 국어예요. 국어. 요 끝 지점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있는 요쪽 땅, 이 도로하고 그리고 요 국어하고 사이에 있는 요쪽 땅인데, 지금 이거는 이제 사실상 가공을 안 하고, 이제 예를 들면 공산품으로 말하면 일단은 원자재 그대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흙도 묻고 사실상 이렇게 덤불도 있고
형태가 좀 이제 잘 몰라 보이죠. 근데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제 흙을 조금 채운다든가 아니면은 돌 몇 개 이렇게 밑에다 해서 갖다 놓고 그 위에다 흙을 이렇게 채우면은 평면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여기서 그냥 이대로 요 형태대로 쓰겠다 그러면 요 형태대로 사용해도 좋지만, 여기다 흙을 조금 이제 얹으면은 완전한 그 100% 로스가 없는 완전한 땅이 돼서 땅 가치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뭐 돌 몇 개 하고 흙 한 차 정도면은, 한두 차 정도면은 여기 이제 아주 좋은 땅이 될 수가 있으니까,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따로 이제 50평을 정박지로 쓰려면 이제 그렇게 만들면 되는 거고, 요거는 뭐 만드는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굳이 이제 금액으로 말씀을 하라고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면은 그 돌 같은 거를 밑에다가 이제 축을 좀 쌓으면은 한 2개 정도, 2단 정도 쌓고, 그리고 이제 흙을 한 2차 정도 붓게 되면은 금액 면에서는 한 100만 원 정도, 100한 2, 30만 원 정도 되겠나? 한 그 정도가 이제 추가가 되면은 반듯하게 예쁘게 만들 수 있다. 그거는 이제 해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요 정도로 해서 이제 면적을 이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이제 이 200평이 남은 거를 하겠다가 하는 분이 솔직히 많이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결정을 못 내리시는 건지 아니면 내가 설명을 잘못하는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네. 이 정도 땅이면은 다른 것 같으면 벌써 다 끝났는데 이렇게 좋은 땅을 두고 이제 3번씩이나 오게 되다니 참 아이러니합니다. 생각지도 않은 땅들은 다 완성되고 끝나버렸는데, 이렇게 좋은 땅들이 이게 가격도 이렇게 싸고 이런데 설명을 내가 잘못하는 건가? 하여튼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마침말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 농막이나 이제 뭐 텃밭 주택이라고 그래 갖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반주택 개념으로 해서 이제 그 농막 농막 주택, 저 텃밭 주택, 이 농막에 오게 되면은 이제 농막을 개설하게 되면은 이제 아마 그 주소지는 옮기는 거는 이제 조금 이제 그 여러 가지 현행법상 좀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은, 주소지는 일단은 옮기는 거는 잘 안 될 것 같고, 그러나 뭐 지자체에서 뭐 그것도 허가를 한다 그러면은 뭐 주소지도 옮겨도 되지 않겠나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제 텃밭 주택이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용도가 이제 활용도가 많아지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제 농사 짓기 위한 하나의 농막의 형태였는데, 앞으로는 이제 이 국회에서 조금 이제 법을 좀 만들고, 그리고 규제를 좀 더 완화를 하고, 그리고 시행령을 좀 더 좀 더 획기적으로 좀 이제 통제를 풀고, 규제를 완화를 해서 이렇게 이제 토지를 국민들이 행복 추구권에 접근을 하는 상황으로, 뭐 농지 개념으로 딱 해서 농사 지어라 이런 개념을 좀 떠나서 좀 더 포괄적인 농지 개념을 받아들인다면, 이제 텃밭 주택이 된다면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 주택이라는 걸 해서 이제 주택세를 내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위성곤 의원 얘기의 말에 의하면은 주택세를 내는 건 아니지만 마을의 발전 기금 형태로, 아니면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뭐 하나의 그 세금 형태로 해서 얼마간의 뭐 세금을 내는, 지금은 농막세가 뭐 한 2, 3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뭐 좀 이제 현실에 맞게끔 뭐 10여만 원 든다든가 뭐 얼마든가 그걸 책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그 지자체도 이제 세수가 확대가 되면서, 그러면서도 여기 이제 뭐 오게 되는 농막을 사용하는 도시민들 입장에서는
떳떳하게 세금 내고 내가 사용을 하니까 눈치 보일 필요도 없고 떳떳하게 사용을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 또 국민들의 여망이에요. 그런 것을 이제 이번에 많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뭐 시행령으로 이번에 뭐 잘못 짚었던 게 많지 않습니까? 뭐 이 규모를 갖다가 뭐 4평 하느니 뭐 3평짜리 농막을 해야 되느니 이런 식으로 했다 국민들한테 된통 아주 얻어맞았죠. 그만큼 국민들은 지금 시골에 가서 뭐 농지를 뭐 이걸 회방을 놓고 농지 없애겠다는 게 아니에요. 묵어가는 황폐화되어가는 시골에 가서 그 농지를 개간을 해주겠다고 하는 차원으로 받아들여야 돼. 예, 국회의원 아저씨들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전 국민은 다 아는데 국회의원들만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 국회의원들 보시면은 자, 이게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게 시골에 가서 농막을 지으면서 농지를 훼손하고 없애버리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잖아도 지금 이 농지가 거의 다 묵어가 지금. 나이 든 사람들은 다 떠나고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없고 10년 사이에 그런 통계가 있어요. 이 10년 사이에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60만 명이 수도권으로 다 이사를 갔어. 60만 명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10년 동안에 60만 명이 전부 다 수도권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새로 태어난 아이도 없고 시골에 가면 노인네들은 다 죽어버리고 솔직하게 죽는다 좀 죄송한데 돌아가시고 뭐 나도 안 죽습니까? 나도 곧 죽는데 하여튼 간에 뭐 연세들이 좀 있고 이런 분들은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은 새로운 세대들이 그걸 받쳐줘야 되는데 다른 도시에서 오는 것도 못 오게 국가에서 막아버리지. 농지법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농지를 사서가 들어와갖고 하는 거를 가지고 투기꾼으로 삼아버리지. 그러면은 이 지방이 살겠어요? 농촌이 살겠습니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국민들은 아니라고 보는데 국회의원들은 경자 유전의 원칙 이걸 자꾸만 옛날 얘기를 자꾸 꼬부랑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제부터라도 이 위성건 의원 그리고 조혜진 의원 뭐 이런 분들이 좀 깨인 분들이 나타나시는 것 같아요. 잠자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보고 국민들은 뭘 원하는지 이번에 총선 때 이번 때 총선 때 내가 당선되는 방법은 국회의원 하고 싶으신 분들은 국민의 여망이 거의 다 그래요. 시골에 가서 채소밭 하고 싶다는 사람은 100이면 100 전부 다요. 서울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아파트촌에 가서 아파트촌 그늘막 가서 정자가 앞에 가서 여망이 소망이 뭐냐? 그러면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시골에 가서 조그만 땅이라도 한 평이라도 좋으니 가서 거기서 농사 짓고 싶다. 그런 얘기들 다 해요. 누구나 다. 그게 국민의 로망이에요, 로망. 근데 그걸 짓밟아요. 그러면서 국회의원 되고 싶으십니까?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토지, 부동산을 꽉 막아놓고 건설 경기 꽉 작살내놓고 그리고도 펴달라 하세요? 국회의원 되고 싶으세요? 절대로 안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여망을 가려운 대로 긁어줄 수 있는 사람. 이번에 텃밭 주택 요거를 찬성하고 들고 나오시는 분들한테 무조건 당선된다고 저는 봅니다. 제 생각인지 모르지만 아마 확실할 거예요, 아마. 네, 촌으로 갑시다. 촌스런.